한국 역사 속 깊은 곳에서 한 이름이 신비로운 고대의 문서들 속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를 지닌 승려가 2025년 한국의 운명에 관한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미스터리한 이야기처럼 보였던 이 예언은 이제 현대 세계의 사건들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예고했을까요? 이 어두운 비전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 승려의 계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몰락을 묘사하는 생생한 이미지와 비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재난에 면역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라가 실제로는 대재앙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예언이 현대 현실과 연결된 암호화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영적 수행으로 삶을 이끌어온 이 승려는 한국의 평화가 내적, 외적 힘에 의해 도전받게 될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도전들은 엄청난 강도로 다가올 것이며 2025년은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예언과 그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풀어내고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매료되셨다면 더 많은 독점적인 콘텐츠를 원하시면 채널 회원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되시면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신비를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시며 더 많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을까요? 승려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큰 폭풍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기초를 흔들 정도로 내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갈등은 단순한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쪽에서 오는 외부의 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2025년, 이 힘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려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숨겨진 적의 증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적이 바로 북쪽의 이웃 나라일까요? 아니면 더 먼 곳에서 온 힘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이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관계의 긴장이 커짐에 따라 이 위협은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호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승려는 종말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세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도록 강요할 깊고 고통스러운 변혁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일까요? 기후변화, 경제위기, 그리고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국제 정세는 이 승려의 말과 기묘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사실상 평화와 번영을 흔들어 놓을 여러 사건들로 가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부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 예언의 전개가 궁금하다면 한국의 미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과거의 승려의 비전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각 부분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 이 예언이 한국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모두 밝혀낼 것입니다. 역사, 영성, 그리고 현실이 만나는 강렬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승려의 말을 더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는 그의 예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열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한국이 군사력이나 정치적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할 때일 것입니다. 승려는 불평등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분열된 사회를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가 예고한 변화가 단순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깊은 위기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 큰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도력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안정성을 대표했던 정치적 인물들은 신뢰를 잃고 많은 경우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도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이 공백은 급격히 급진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승려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신뢰 상실은 국민들에게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이는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불확실한 시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승려는 중요한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서로 얽히면서 결국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 위기가 불씨를 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강력하지만 글로벌 금융 붕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승려는 세계적인 금융 붕괴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기는 급진적이고 사회적인 운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한국의 미래를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자원 부족과 함께 다가올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수입 자원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승려는 음식과 에너지 부족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족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그가 예언한 사회적 분열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원을 두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 간의 간극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분열의 시대 동안 승려는 예상치 못한 거의 신비적인 요소가 등장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힘에 대해 말했으며 이 힘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힘이 영적 힘일까요? 아니면 대중적 심리학적 변화일까요?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한국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단의 안녕보다 자신의 믿음과 현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듯 승려는 외부 강대국과의 결정적인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강대국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떤 강대국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쪽과 서쪽에 대한 언급과 함께 증가하는 지정학적 압박을 보면 외부 세력이 한국의 운명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세계 정치의 체스게임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이 이익 충돌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돌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재앙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시금 냉전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냉전은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승려는 이 충돌이 단순한 군사적 전투가 아니라 사상과 이념이 충돌하는 심리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어느 편을 들지 강요당할 것이며 이는 이미 갈라져 있는 사회를 더욱 분열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는 모든 것이 암흑 속에 묻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란이 지나고 난 뒤 재건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에게 이 예언은 단순히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예상된 사건들이
부활로 이어질 것이지만 이는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희생이 따르겠지만 이는 한국을 더 강하고 탄력 있는 국가로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승려의 예언은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사건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금, 그는 실제로 예고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일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국의 미래는 적응하고 당열하며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멈춰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국이 파멸이 아니라 부활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승려는 분열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계속해서 밝혀냅니다. 한국은 그 모든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변화가 가져올 위험에서 면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혼란의 시대가 끝난 후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자기 극복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승려는 새로운 집단적 의식이 결국 한국의 생존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 변화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제 위기와 전통적 구조의 붕괴 이후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델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집단적인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영적, 사회적 갱신의 필요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 치유를 통해 혼란 속에서 커져가는 분열과 분노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려는 한국의 고대 영적 전통, 즉 자연과 조상과의 강한 연결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문화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갱신은 뿌리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승려는 원래로의 회귀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한때 한국을 정의했던 가치들, 즉 연대, 어른에 대한 존경, 명예와 인내의 가치를 재연결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가치들이 무조건적인 진보 추구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래로의 회귀는 단순히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들을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승려는 붕괴 후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다뤄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에 일어날 지도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으면서도 급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협력적이고 차이를 존중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정부 형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도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운명을 재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부 형태는 집단의 복지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개인주의적 번영 모델을 떠나 국가의 진정한 힘은 국민들의 연대에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 사회적 및 정치적 위기 극복, 안정 회복은 모두 공동의 노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변화는 한국이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열,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진정한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재건 과정 동안 한국은 또 다른 도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승려는 균형의 회복이라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 동안 국가 정체성에 대한 내부적인 투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긴장으로 분열된 인구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정신을 재창조하고 다가오는 시대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집단적 자아인식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려에 따르면 큰 변화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만 그것은 지배나 정복의 시대가 아닐 것입니다. 미래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지배를 추구하는 대신 회복력과 부활의 예시가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위기와 분열의 공포를 넘어서 한국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단열된 모습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은 세상의 가장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부활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한국인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 뭉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려는 그의 말에서 이 나라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변화할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며 고통은 이 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한국이 과거와 미래의 요소들 사이에서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균형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승려의 예언은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단지 파멸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파괴 후의 부활이라는 순환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이 순환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의 징후들을 목격하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승려가 예고한 조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라면 다가오는 일이 생각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각 부분은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변화의 힘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승려의 예언은 단지 한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의 역할과 우리가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과 성장은 집단적인 여정이며 우리 모두는 그 일부입니다. 한국은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승려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의 변화가 단순히 큰 지도자들이나 외부 사건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는 깊은 내부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승려는 혼란의 시대가 다가올 때 한국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단합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혼란에 대한 저항은 정부나 군사력에서 오지 않으며 국민들의 집단적인 회복력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진정한 한국의 힘은 내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빠지기 쉽지만 진정한 힘은 국가가 내부로 돌아가 본질과 더 깊은 가치들에 집중할 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승려는 한국이 개인주의에서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인 비전으로 바뀌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성적이고 단합된 순간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승려의 비전에서 이 새로운 사회 모델은 두 가지 주요 특성에 기반할 것입니다. 공감의 회복과 영성의 재평가. 그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과 물질주의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영성을 삶의 중요한 기둥으로 인식하는 데서 멀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예언은 자비의 시대를 이야기하며 이 시대에서는 개인의 성공이나 사회적 상승만을 중시하지 않고 공동체의 복지를 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승려는 이 변화가 영적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더 깊은 수준에서 고대의 영적 전통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재정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과 우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의 시기입니다. 그는 한국이 위기를 극복한 후
자신들의 영적 가치와 더 진정한 연결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저항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승려는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이 물질주의와 권력 추구를 유지하려는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깊은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세력들은 한국의 갱신을 방해하는 큰 장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한국 국민들의 집단적인 힘이 이 장벽을 극복하고 더 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예언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승려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모델의 필요성입니다. 그는 한국이 끝없는 경쟁과 무한 소비의 시스템을 버리고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복지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이 아니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와 자원의 분배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은 단순히 이상적인 꿈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승려는 한국이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아니면 나라는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개혁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국가가 즉각적인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동체의 복지와 공유된 번영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는 이 변화가 쉽거나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극대화되면서 회복을 위한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이는 부패하고 불신에 의해 부서진 기존의 구조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한국이 균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깊은 뿌리와 강한 저항력, 그리고 적응력을 가진 나라로서 재난 후에도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국민들이 과거의 분열을 넘어 더 큰 목적을 향해 단합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운명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정의와 균형을 이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국은 과연 승려가 예고한 도전을 이겨내고 더 조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세력에 굴복할까요?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이 예언은 진정한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여정은 집단적인 것이며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끝에 다가가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승려의 길을 따라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파괴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허용할까요? 한국의 미래, 아마도 많은 나라들의 미래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